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소식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일단 앤드류 위긴스의 가정사. 위긴스의 아버지가 결국 향년 64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83년부터 92년까지 NBA에서 총 389경기를 뛰었고요. 최근 들어서 앤드류 위긴스는 가정사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2022-23 시즌 단 37경기에만 출전을 했었습니다. 동시에 기량도 급감했어요. 그리고 프리시즌을 또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위긴스가 맞나? 한 위긴스 10년 뒤 모습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트레이닝 캠프 때 몸을 만들어 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만큼 또 앤드류 위긴스가 아버지인 이 미첼 위긴스를 또 많이 따르고 그리고 또 병간호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느라 그렇게 몸을 만들지를 못했었는데, 이 미첼 위긴스 같은 경우에도 NBA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NBA 선수 생활을 할 때에도 좀 여러 가지 약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위긴스가 있기까지 또 아버지 미첼 위긴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자,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인 미첼 위긴스가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자,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앤드류 위긴스의 슬픔은 엄청나게 또 크긴 하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2024-25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커리의 기량 유지,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슨의 공백을 메우는 일, 또 영건들의 성장도 있지만, 위긴스가 우승 시즌 2021-22 시즌에 보여줬던 그 기량을 되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또 빠르게 잊어버리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위긴스가 코트 위에서 또 본인이 잘했던 그 플레이들을 잘 상기시키고 복귀시킨다면 아버지인 미첼 위긴스 씨도 하늘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의 행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샘 아믹 같은 경우에는 지미 버틀러는 다음 시즌에 프리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옵션이 있는데 옵트 아웃해서 자유계약 선수로 나올 거고,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와는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이애미가 버틀러에게 지금 연장 계약을 선물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미 버틀러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마이애미에게 몇 번의 전화를 아마도 돌렸을 것이다. 골든스테이트가 버틀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뎁 스타트를 보시면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의 계약 시점, 그러니까 3년의 대부분의 선수와의 계약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셀러리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팬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지금 골든스테이트에게 필요한 건 젊고 전도 유망한 선수인데 왜 늑다리인 버틀러를 데려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예 허황된 루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 1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이대가 비슷해야 계약 기간도 비슷하게 끝나고 그리고 또 서로의 동기부여나 집중력이나 또 생각하는 그런 페이지가 비슷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로스터에 버틀러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승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5년 여름에 가장 뜨겁게 이름을 이 FA 시장을 달굴 선수는 버틀러입니다. 사실상 마이애미와는 지금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또 다른 빅네임을 추가하고자 하는 폴 조지를 데려오고 싶어 했고, 라우리 마카니를 영입하고 싶어 했던 이 골든스테이트가 지미 버틀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로 갈 확률은 얼마일까요? 한 도박 사이트에 따르면 브루클린 네츠가 지미 버틀러의 행선지로 첫 번째다. 저희가 컨텐츠로도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플러스 250의 배당이고요. 두 번째가 놀랍게도 골든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 네츠와 배당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아요. 그쵸? 브루클린과 골든스테이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세 번째가 휴스턴입니다. 자, 휴스턴도 굉장히 젊은 팀이고, 그 다음에 또 전도 유망하지만 베테랑들을 영입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5할 승률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여기에
또 지미 버틀러는 유년 시절을 텍사스에서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와 링크가 돼 있고요. 네 번째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웬 봤냐 버틀러. 뭔가 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역시나 또 텍사스에 또 있는 팀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입니다. 브랜든 잉그램의 계약이 빠지는 순간 또 버틀러를 데려올 수도 있으니 행선지 배당은 5위고요.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배당만 놓고 본다면 브루클린 네츠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파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소식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앤서니 슬레이터이기 때문에, 앤서니 슬레이터는 골든스테이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공신력이 높습니다. 이 양반이 얘기하기로 골든스테이트는 조나단 쿠민가에게 맥스 익스텐션을 주는데 관심이 없다, 맥스를 줄 생각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5년에 223일 정도를 준다면 이거는 결국 프란츠 바그너가 올랜도 매직으로부터 받은 금액, 에반 모블리, 그 다음에 케이드 커닝햄과 이제 비슷한 사례가 되는데, 골든스테이트는 5년에 223일 같은 맥스 계약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쿠민가는 200밀을 원하고 있고 200에서 220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아마도 150밀 언저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사이 175밀, 즉 이마뉴엘 퀴클리가 토론토 랩터스와 맺었던 그 계약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에게 30밀 이상 주는 순간 저는 굉장히 악성 계약이 될 거라고 보는데, 35밀 정도에서 저는 형성되지 않을까. 어쨌든 1라운드 7순위 출신이고 지난 시즌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으며, 그리고 이건 좀 아쉽지만 신체 조건, 운동 능력, 스카우트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또 동료들이 정말 싫어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비록 7.6밀을 받지만 저는 종국에는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까. 그리고 이마뉴엘 퀴클리 정도의 계약으로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서로의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쿠민가는 트레이드 미끼로도 쓰이겠죠.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이 벌써부터 또 기다려집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자반 존슨, 돈탄 스쿡과 함께 익스 히빗 10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선즈, 포틀랜드 등에서 뛰었던 나시어 리틀과도 워크아웃을 가질 예정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면접 보는 거죠. 그리고 유리 콜린스와는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 익스 히빗 10 계약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히빗 계약은 미니멈 샐러리로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와 1년 계약을 맺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팀당 5명까지 익스히빗 계약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카무라 유키도 계약을 맺었죠. 자, 그래서 이 익스히빗 계약을 맺으면 그 산하에 있는 G리그 팀과 계약을 맺고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그로 이적하지 않고 그 G리그에서 꾸준히 한 시즌을 보내면 샤이닝 보너스를 받아요. 5만 불. 그러니까 NBA 연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익스히빗 10 계약을 맺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다른 리그보다는 나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있고 싶다, NBA에 대한 꿈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선수들이 익스히빗 10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익스히빗 10 계약자는 상황에 따라서 투웨이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투웨이 계약을 맺게 되면 사실 NBA로 가는 길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투웨이 계약자와 그리고 또 G리그 선수 사이에 어딘가쯤에 있는 그런 그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웨이 계약보다는 조금은 무게감이 낮죠. 자, 하지만 이 익스히빗 10 계약을 맺고 차근차근 성장을 해서 투웨이 계약을 맺는다면 NBA 1군 무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히빗 10 계약을 그냥 바라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죠. 특히나 일본 선수들이 익스히빗 10 계약을 워낙 지금 많이 맺고 있고, 또 한국은 그 명맥이 이제 끊겼다 보니까 자, 이런 익스히빗 10 계약도 아주 커 보이는데 NBA로 가기 위한 굉장히 낮지만 첫 번째 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이제 NBA 시즌 개막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조코피TV가 여러분의 무료한 오프시즌, 특히 9월을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